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탈춤 18개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됐습니다. 평등의 가치와 사회 신문제에 대한 비판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의미가 있는 주제라는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북에서는 안동 하회 별신구 탈놀이와 예천 청단 노름이 포함되는데 특히 안동은 세계유산과 세계기록유산에 이어서 무형문화유산까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3대 분야를 모두 가진 유일한 도시가 됐습니다. 안동시는 하회 탈춤의 유네스코 유산 등재를 기념해서 오늘 하회마을 무료 입장과 함께 관광객들에게 기념품을 나눠주는 등 자축 행사를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국 최고의 세계유산 도시로 자리매김한 안동. 우리 전통문화의 의미와 가치를 널리 알려서 K전통문화의 중심이자 새로운 관광도시로 발돋움하길 기대해 봅니다. 12월입니다. 12월 1일 목요일 아침의 광장.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듣겠습니다. 윤가영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70 물류 부근 148.5km 지점에서 147.7km 지점입니다. 1차로 쪽으로 배수시설 정비 작업 중입니다. 이어 경산 부근 111km 지점 갓길 쪽으로 승용차 고장 처리 중이고요. 중부내륙고속도로는 창원 방향과 대구 방향 모두 남대구 나들목에서 성서 나들목 일대로 서행으로 이동합니다. 중앙고속도로는 부산 방향으로 시원한 흐름 보이고 있고 반대 춘천 방향으로도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신천대로는 서대구 나들목 방향으로 수성교 지하차도에서부터 어렵습니다. 이어 신천교 지나 도청교, 침산교 나올 때까지도 교통량 꾸준하게 이어지면서 속도 줄이면서 이동합니다. 칠곡 삼지구에서 구구터널 방향으로 정체 보이고 있고 앞산 순환도로는 효명대거리 일대로 신호 앞두고 가득 몰리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월곡로는 월성내거리에서 남대구 나들목 입구 쪽으로도 정체 보이고 있고 성당로 두류공원 내거리에서 성당시장 내거리 방향으로 신호 주기에 따라 몰림과 풀림 반복되고 있습니다. 구마로는 성당 내거리에서 감천 내거리 방향으로 볼리 내거리 신호 2번 정도 예상하셔야겠고 명덕로는 계명 내거리에서 명덕 내거리 방향으로도 서행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호곡로는 구구터널에서 도곡 내거리 방향으로 정체 보이고 있고 달구벌대로 만촌 내거리에서 범어 내거리 구간으로도 각 신호에 따라 구간마다 몰려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12월의 첫날인 오늘은 겨울의 시작을 알리기라도 하듯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에도 대구는 4도로 예상됩니다만 찬바람이 불면서 실제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에 차츰 누그러지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영하 3.1도, 습도는 33%입니다. 지금까지 윤가영이었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1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목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33분 지났습니다. 자,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경향신문 백경렬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백 기자님 첫 소식 전해주세요. 네, 어제 좀 파업이 예상된다는 이제 그 소식이 있었는데 그 대구 도시철도가 노조 전면 파업 돌입 한 10시간 정도를 앞두고 노사 간의 극적인 합의를 좀 이뤘습니다. 대구교통공사와 대구 지하철 노조는 어제 오후 2시부터 이제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마련한 조정회의 테이블에 앉아서 약 5시간 30분에 걸친 협상 끝에 특별 합의서에 서명을 했는데요. 네. 노조 측은 오후 7시 42분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합의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네, 좀 관심사였던 구조조정 및 민영화 계획과 관련해서 이제 노사 측은 외부 민영화 및 구조조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기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노동조건과 관련해서 매월 한 차례 노사 공동협의회체를 꾸려서 기관사 및 운영관리원회 처우 개선 또 휴일 일수 조정 등 현안을 좀 논의하기로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노사가 노동 형태의 변경안 4조 2교대를 이제 심도 있게 좀 협의한 뒤에 문제가 없으면 7월 중에 시범 실시 여부를 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노사는 또 도시철도 안전을 비롯해서 모임 손실 비용 보전 등 공공성 강화에 필요한 안전 인력 및 국비 지원 확보에도 좀 공동 노력한다는 뜻을 모았습니다. 앞서
앞서 이제 지난달 24일이었죠. 대구 지하철 노조가 이제 대구교통공사가 구조조정 계획 등을 좀 철회하지 않으면 오늘부터 파업에 들어갔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 정상 운영되게 됐습니다. 네, 좀 의미가 있는 게 이제 매월 한 차례 어떤 그 논의를 하기로 한 부분, 그러니까 서로가 대화를 계속하기로 한 부분 좀 의미가 그렇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네, 어제 이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가 이 대구에서 이 회의를 가졌는데요. 이날 논의됐던 내용을 보면 일단 지방균형 특별법과 관련해서 좀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이 제안이 됐는데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도 회의에 참석해서 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 공동회장단도 어제 좀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이 지방자치분권 및 이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의 이 신속한 국회 처리를 요구하고 또 지방정부 주도의 기회발전 특구와 교육자유 특구를 추진해서 이 획기적인 권한을 이양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네. 지방 정부와 더불어서 중앙 정부의 지방 균형 발전 담당자도 함께 참석을 해서 이에 대해서 논의를 한 만큼 지방 균형 발전 특별법이 뭐 연내 통과될지도 계속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소식을 하나 더 듣겠습니다. 네, 대구 소방안전본부는 그 지역에 있는 121개 전통시장과 도매시장에 대해서 전수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72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이 지난 그 10월 25일이었죠. 북구 매천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화재를 계기로 이와 비슷한 사례를 막고 서민 경제 안정을 좀 도모한다 이런 취지로 진행이 됐고요. 지난달 1일부터 20일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121곳을 대상으로 진행이 됐고 이 중에 한 3분의 1 가량인 45곳에서 72건의 부적합 사항이 적발이 됐는데요. 어떤 부분이 많이 부족했을까요? 일단 화재 감지기 오작동, 유도등 설비 미진 등 이제 소방 분야가 59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일단 그리고 피난 통로에 적치물을 좀 방치하거나 가설 건축물 설치 등 건축 분야가 8건, 전기 분야 3건, 가스 분야 2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소방본부는 72건 중에서 47건에 대해서는 이제 조치 명령을 내리고 14건은 현장에서 이제 시정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10건은 기간 통보를 했고요. 1건은 개선 공고 조치를 했습니다. 예, 정기적으로 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방 점검이 계속 이루어지곤 있습니다. 근데 관할 지자체, 관할 소방서에 좀 당국에서 좀 이루어지는 게 많거든요. 네. 이번에 전수 점검이 이제 농수산물 도매시장 화재 계기로 진행이 됐는데요. 이런 전수 조사를 이제 좀 정기적으로 네. 할 필요도 좀 있어 보이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소식을 하나 더 들을까요? 네, 지난 대선 당시에 화제가 됐던 이 공약이었는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른바 이 소확행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정책이 이 대구에서도 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정책이요? 그렇습니다. 이 김태우 대구시의원이 이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을 이 대표 발의했는데 이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서울 성동구가 지난 5월에 처음 조례를 제정했고 이번에 만약 대구시 의회가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면 이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첫 사례가 됩니다. 네. 이 조례안 내용을 보면 환경 변화 및 스트레스 등 이 다양한 원인으로 이 청년 탈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 탈모 치료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년이 이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 활기찬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전국적으로 탈모 환자들의 이 건강보험 심사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21만 5천여 명에서 2021년 24만 2천여 명으로 환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가운데 39세 이하 탈모 환자가 2021년에 12만 6천 명으로 이 전체 탈모 환자들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이 만 37세 청년 시의원인 이 김태우 시의원이 이 주변에서 탈모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이 청년들을 보고 이 조례안 발의에 나서게 됐는데 그러면은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어떤 지원을 받게 되는 건가요? 네, 대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중에서 의료기관에서 탈모 진단을 받아 이 지원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이 치료제 구매를 위해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의 일부를 이 대구시 차원에서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좀
청년 탈모 치료 지원. 그러니까 그 좀 탈모로 좀 고민이 많으신 청년들에게 응원이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이 희망적인 청년들이 이 탈모 때문에 이 겪게 되는 고통 이것이 사실 청년들의 자신감 하락에도 영향을 그렇죠. 끼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대구시 의회가 조례를 통과시킬지 올 연말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소식. 자, 이슈 토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짚어볼 이슈는 뭔가요? 네, 경북 군의군의 대구시 편입 법률안이 지난달 28일 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남은 절차도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내년 7월 대구시 편입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이 전망과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군의군 대구시 편입 참 우여곡절 끝에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첫 관문이자 결정적인 관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관련 법안이 올해 1월 그 정부 발의로 제출이 됐으니까 10개월여 만에 이제 소위 문턱을 좀 넘어선 건데 그간에 이제 그 뭐 이 시간에도 몇 번 소개해 드린 것 같아요. 그렇죠. 군의 편입 법안은 올해 1월 이제 그 발의되고 나서요 한 차례 법안 소위 상정이 좀 무산되는 등 우여곡절을 좀 겪었습니다. 경북 일부 의원들이 군의가 대구로 이제 편입이 되면 국회의원의 이제 지역구 의원 정수가 좀 줄어들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좀 법안 통과에 좀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에 이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역구 의원 정수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좀 적다 이런 논리를 좀 내세워서 중재에 나섰고요. 그래서 입장 조율을 마쳤고 결국 11월에 법안 소위 통과라는 결과를 냈습니다. 자, 이 소식 듣고 누구보다 이제 군의군민들이 법안 소위 통과 반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 법안 심사 소위 통과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단 군의군민들은 크게 좀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군의군은 편입 법률안에 행안위 법안 심사 통과 이후에 이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도 이 조기 착공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 대구시의 군부대 유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대구광역시 내에서 편입되고 나서 군부대를 유치하게 되면 아무래도 행정적으로 이 경상북도에 있는 이 시군이 유치하는 것보다 좀 장점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군부대를 유치하게 되면 젊은 인구도 유입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이 군의군은 기대를 걸고 있는데 이 이전 절차가 간소해지고 또 인구와 경제 효과 유출을 대구시 입장에서는 이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보다 상당히 좀 우위를 점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절차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행안위에 이제 전체 회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제사법위원회 또 본회의 이제 절차 등이 좀 남아 있는데요. 무리 없이 진행이 되면 이제 내일 늦어도 한 8일쯤에는 본회의 통과가 기대가 됩니다. 그렇군요. 이 법안이 이렇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군의군은 내년 7월에 대구시에 편입이 되는 건가요? 네, 7월 1일을 기준으로 대구시에 편입이 되는 건데요. 지금 대구 인구가 235만 7천 명인데 약 3만 4천 명 정도의 인구가 늘어납니다. 특히 인구보다 전체 면적이 크게 늘어나게 되는데 지금 883 제곱킬로미터인데 이게 약 70% 정도나 늘어납니다. 네. 인천과 울산을 넘어서 이 특광역시 중에서 최대 도시가 되게 됩니다. 많은 변화가 있겠네요. 네, 면적이 넓어진 만큼 이 경제성이 높은 산업단지 공급도 가능해지고 또 이렇게 되면 이 높은 분양가와 주민 반발 또 보상 등으로 애를 먹던 이 도심 내의 산업단지 개발의 걸림돌도 좀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예. 자, 이제 편입을 준비하는 작업이 본격화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이제 사전 준비 작업에 좀 공을 들인다 뭐 이런 방침인데요. 그 연말쯤에 담당 부서를 중심으로 한 실무 추진단을 꾸리고 이제 부단체장급의 공동 협의회를 좀 구성을 해서 서로 좀 소통에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과 소방, 뭐 교육 등 그 유관기관과 또 협의에도 나설 방침인데 이 기관별 준비 작업도 이루어지겠지만 서로 이런 진행 상황을 좀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런 판단 그렇죠. 때문에 이런 협의를 구성한다고 합니다. 자, 군의군의 대구시 편입이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의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네. 이 전제가 해결이 되면 신공항 건설도 이제 속도를 낼 수 있겠죠. 네, 뭐 일단은 이 걸림돌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렇죠. 이 2030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이 군의군 대구시 편입이 무산됐더라면 이 군의군 내에서 이 통합신공항 추진 과정에서 좀 여러 제동을 걸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이 제동 장치가 사라지면서 2030년 이 개항에는 일단은 맑은 전망이 밝아졌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늦어도 8일에 본회의 통과가 기대된다고 이제 백경렬 기자가 네. 전해주셨는데 신공항 특별법도 지금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네.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뭐 현재는 일단 나쁘지는 않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 국민의힘 당정협의회에서 이 주호영 원내대표, 뭐 대통령실 관계자 등과 만나서 연내 특별법 통과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 기부대 양려 방식으로 추진하되 적자가 발생할 경우 이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인데 이 홍준표 시장이 강기정 광주시장과 또 협약을 맺고 이 광주의 군공항 이전 특별법의 연내 제정에 협력하면서 이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도 이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협조를 하기로 네. 약속을 했습니다. 어제 대구 공무원 노조에서도 군의군의 편입과 관련해서 이제 논평이 있었는데 신공항 건설을 강조하는 내용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대구 공무원 노조는 그 군의군의 대구 편입 이런 첫 단추를 끼우는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법안 통과로 좀 논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군의 편입이 주가 아니고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이 핵심이라고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했는데요. 군의군 편입 통과의 법안의 통과라는 큰 성과를 눈앞에 뒀지만 이로 인한 오해와 갈등이 없도록 지금부터가 더욱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이제 노조가 밝혔고요. 이러한 편입 과정에 대한 후유증이 남지 않도록 편입에 대한 모든 과정을 좀 투명하게 알리고 진행해야 하고 또 그 군의군 편입에 따른 제반 조건 또 후속 사안의 처리를 위해서 필요 이상의 소모적이고 과도한 행정력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이런 네.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군의군이 대구시로 편입이 되고 또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이 들어서게 되면 일대 큰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대구시 전체로 봤을 때도 이전과는 좀 다른 모습을 잘 갖추어 나가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대구시 계획이 이렇습니다. 이제 통합신공항을 중심으로 공항 복합도시, 국가산업단지 등 이제 신규 미래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이제 대구시가 보고 있는데요. 기계와 섬유, 금속 가공 등 이런 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한계에 부닥친 지역 주력업 산업에 새로운 돌파구를 또 좀 마련할 수가 있고 공항 및 항공산업과 연계한 이런 그 연관 산업으로 업종 전환과 융합을 좀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게 대구시의 판단입니다. 이와 함께 대구시가 그 5대 미래 산업으로 좀 육성 중인 반도체, 도심 항공교통, 로봇, 헬스케어 그리고 ABB라고 하죠.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을 이제 함께 아우르는 말인데요. 네. 이런 산업을 공항 경제권과 연계해서 신산업축을 좀 형성할 수 있다는 게 이제 대구시의 설명입니다. 자, 근데 이제 물론 이 군의군이 대구시에 편입된다고 해서 뭔가 이렇게 갑자기 변화가 생기지는 않을 거고 어쨌든 네. 정착하기에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 같습니다. 네, 떠올려보면 달성군이 대구시에 편입된 지가 벌써 30년이 다 되어 가지만 이 교통이 불편해서 한동안은 외딴 지역으로 있었습니다. 이 도로망이 연결되는데도 한참의 시간이 걸렸거든요. 현재도 이 대중교통편이 이 불편해서 달성군에 살고 있는 분들의 이 불편함의 호소가 되고 있는데 예. 지금도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이 군의군 편입 이유가 더 문제입니다. 지난해에 경상북도에서 대구시의 군의군 편입과 관련해서 연구 용역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문제로 떠올랐던 게 이 교육과 교통, 이 치안 분야에서 어떻게 대구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출 건지 이 과제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을 좀 잘 세워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군의군이 대구에 좀 편입되는 것과 관련해서 아직 아직 정치권을 중심으로 좀 석연치 않게 느끼는 분들도 분명히 좀 있을 거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국회의원 수 조정부터 해서 뭐 정치나 또 뭐 행정 분야에서 상당히 많이 좀 바뀌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고려가 좀 앞으로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좀 아직까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 군의군이 대구에 편입이 되지?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논의 과정에서 지역민들의 의견 반영
반영도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도 좀 아쉬운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목소리가 이거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이라는 이런 큰 목표 때문에 다 묻히고 있는데 법안 통과가 되면 앞으로 남은 6개월 가량의 시간 동안 우려되는 부분을 좀 알리고 이게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려는 노력도 좀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이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중에 건설 과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대구 시민들에게도 좀 이 과정을 좀 잘 설명하는 그런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도 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2월의 첫날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50분 지났습니다. 기업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판로 개척은 물론이고요. 좋은 인력도 채용해야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대구 엑스코에서 다양한 기업 지원 서비스를 한자리에서 받을 수 있는 원스톱 기업 지원 박람회를 열고 있다고 합니다. 서유리 리포터가 현장에 다녀왔다고요? 네, 이 박람회는 지역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업 애로 해결 박람회라는 명칭으로 2015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데 올해부터 원스톱 기업 지원 박람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행사 규모와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간 구매 상담회, 또 해외 바이오 초청 수출 상담회는 물론이고요. 판로 컨설팅, 기업 애로 해결 종합 상담, 인력 채용 오픈 스튜디오까지 기업 지역 지원 관련 내용을 한자리에 모두 모았는데요. 그러네요. 네, 현장 소리와 박람회 담당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직원 만족도 어떻습니까? 이 한마디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입사를 하면은 1년 중에 퇴직자는 한 케이스밖에 없습니다. 정년 퇴직. 이야. 저희들은 전체적인 평균 연령이 지금 34세 정도 돼요. 네. 그래서 되게 좀 젊은 조직입니다. 각 층마다 실제 사무실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요? 예. 서로 편하게 소통하고 있고 직급이나 이런 거에 대한 위화감이나 이런 부분도 전혀 없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금 현재 음식점이나 이런 로봇들은 센서를 통해서 정해진 길만 가는 그런 로봇이라면 이 로봇은 지금 현재 클라우드가 주는 데이터를 받아서 사람에게 어떤 서비스를 해줄 건지를 클라우드가 고민하고 로봇은 그걸 수행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대구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장 김범석입니다. 금년 박람회는 작년부터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표와 연계 개최하여 평소 지역에서 쉽게 접근하지 못하던 다양한 분야의 대기업 관계자들을 대거 초청하여 경제 침체 등 세계적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비즈니스의 장을 만들고자 특히 고민을 좀 했습니다. 네, 박람회에서 이제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은데 구매 상담회에 참여한 기업들은 얼마나 되나요? 네, 이 구매 상담회에 참가한 중소기업의 수는 지난해 대비 45% 증가한 222개사였고요. 이 평소 지역 기업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했던 삼성, SK, 네이버 같은 이 다양한 분야의 기업과 공공기관이 수요처로 참여를 했습니다. 또 대구시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지원청, 코트라, 세관 같이 이 7개 기관이 합동으로 기업의 판로 원스톱 상담을 지원했는데요. 네, 상담 관련 내용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대구세관 수출입 기업 지원센터에서 기업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 정길 주무관입니다. 주로 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FTA 활용, 해외 통관 애로 해소 등 관세 행정 전반에 대해서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소지하고 있는 건설 장비 수출 업체에서 EU 헝가리 국가로 수출 예정이었는데 이 수출 시에 한 EU FTA 특혜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인조 수출자 취득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미세 플라스틱 환경 호르몬이 없는 은박 종이컵을 개발해서 지금 사업화를 준비 중인 임병윤입니다. 설비 자금을 좀 조달을 해야 돼서 신용보증기금을 방문해서 신용보증기금에서 나오신 이제 팀장님이 그 설비 자금을 이제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또 알려줘서 아주 감사했습니다. 퍼스트 펭귄 보증이라는 제도가 있답니다. 최대 30억까지 대출이 가능한 그런 자금이라서 스타트업 중에서 아주 사업성이 유망하고 기술성이 유망한 그런 회사들은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아이템 되고 그래서 대전 스타트업 지점을 가보라고 추천을 받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세무 자료도 좀 필요하고 한데 국세청에서도 나와서 최고 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무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자료들도 알려주고 해서 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상담하러 오신 이제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준다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앞서 대구세관에서 말한 원산지 인증 수출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신청서, 원산지 소명서, 그리고 제조 공정도를 준비해서 대구세관 수출입 기업 지원센터로 신청을 하면 되고요. 또 이번 행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가 채용 오픈 스튜디오입니다. 지역 유망 기업 21개사가 참여해서 온오프라인으로 구직자들과 대화하는 시간 가졌는데요.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과 구직자의 이야기 들어봅니다. 구직자들이 보면 기업을 많이 이렇게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기회를 삼아서 나와서 저희 회사도 알리고 구직자들이 필요로 하는 뭐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도전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가짐을 많이 가진 사람들을 위주로 채용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에 대한 꿀팁은 다른 게 없습니다. 많이 알아야 됩니다. 기업에 대한 정보들을 비싼 물건 살 때처럼 많이 알아보시고 자기하고 매칭이 잘 되는 그런 기업을 찾아서 지원을 하면 아마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구에서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일단 저희한테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그 기업에 채용이 될 수 있을지 그런 방법들을 잘 알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 기업이 어떤 거를 이제 모토로 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를 확실히 알면 저희가 지원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제일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게 일자리인데 청년들이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게끔 많은 프로그램들이 앞으로도 더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행사는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방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서유리 리포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 가끔 구름 많겠고요. 낮 기온은 0도에서 6도 분포로 어제보다 1, 2도 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체감온도 영하 15도 내외의 한파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의 광장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